첫 번째,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인식을 키워라. 이 원칙은 인생의 어느 측면에서든 더 큰 가치로 나아가는 훌륭한 시작점이 된다. 빛이 있으라. 어둠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를 보는 일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빛을 두려워하는 어른을 보는 일은 훨씬 더 끔찍하다. 빛이 있으라. 더 높은 의식적 인식이 있으라. 더 많이 인식하게 될 때 삶의 질이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저 그것이 여기 있음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결핍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에서부터 나온다. 우리의 영적인 DNA는 완벽하다.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은 진심 속에 보편적인 지성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고 우리 안에는 완벽함이 있다. 그 완벽함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자 한다. 완벽함은 표현과 확장, 더 큰 가치를 위해 존재한다. 그 표현은 결핍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의식 속에 등장한다. 나는 이걸 원해.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려 비상한 노력을 할 것이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일도 할 것이다. 지칠 때, 달리고 피곤할 때 공부할 것이다. 우리의 결핍은 우리라는 존재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즉, 내가 더 큰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너를 통해 움직이리라 라고 말하는 신 또는 영혼의 방식이다. 결핍은 획득이 아니다. 획득은 결핍의 부수적인 이익이다. 결핍은 성장이다. 셋째, 결단을 내려라.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얻은 것과 조화를 이룬다. 아직 얻지 못했다면 원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을 좇으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패러다임은 바뀌고 싶어 하지 않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자신을 표현하려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좇기 시작했을 때 패러다임은 지옥 같은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아마도 몹시 불편해지고 우리 안의 모든 소리가 그만두라고 외칠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그만둘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계속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꽤 높다.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실제로 위대한 목표를 쫓고 대부분 사람은 그 목표를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는다. 넷 킹 콜은 오래전에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그런 척 해봐. 우울할 때 행복한 척 해봐. 이 노래의 가사를 구해서 읽어보고 공부하고 외워보자. 네 번째, 추구하는 목표에 온전히 헌신하라. 헌신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하게 해준다. 동기부여 작가이자 강사인 켄 블렌차드는 우리가 뭔가에 흥미가 있을 땐 불편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일을 하지만 헌신적일 땐 무슨 일이든 개의치 않고 해낸다고 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는 헌신적인 태도로 결정해야 한다. 그 일은 되돌릴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어야 하며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법칙을 이해하면 헌신은 훨씬 쉬워지고 즐거운 여정이 된다. 다섯 번째, 책임 조력자를 두어라. 얼 나이팅게일은 책임감을 성공의 보험 증권이라고 부른다. 만일 책임 조력자가 있다면 이는 계속 견디고 나아갈 것이라는 보험 증권을 준비한 셈이다. 누군가가 내 책임 조력자이고 내가 진심으로 그를 존경한다면 그 역시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길 바랄 것이다. 만일 그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계속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불쑥 떠오르다가도 즉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책임 조력자는 우리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일하게 만든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그만두라고 종용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따라서 책임 조력자는 매우 소중하다. 샌디 갤러거는 내 책임 조력자다. 내 아들 브라이언과 동료 패기 맥콜 역시 그런 관계다. 이들은 단지 서로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서로를 돕는다. 책임 조력자는 천금 같은 가치를 가진다. 책임 조력자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그 후에 책임을 지자. 6번째,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라. 집중은 에너지를 더하고 진폭을 넓히며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을 이끌고 향상시킨다. 감정은 진동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나쁜 진동에 있는 것이며 기분이 좋을 때는 좋은 진동에 있는 것이다. 쇼핑몰에 갔는데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 눈길을 느낄 수 있다. 그는 우리에게 시선을 맞추고 또 집중한다. 에너지를 자신의 의식으로 끌어와 마치 레이저처럼 우리를 겨냥한다. 그의 생각은 우리의 뇌에 부딪혀 진동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느끼고 그를 느낀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 집중은 진동의 폭을 넓힌다. 진동은 에너지를 앗아가고 투사를 서두른다. 그러면서 에너지에 레이저 같은 초점을 부여한다. 집중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집중은 의지의 행위다. 의지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초가 꽂힌 촛대를 가장 좋아하는 의자 반대편에 놓아보자.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촛불을 켜고 잠시 앉아서 불꽃을 응시하자. 불꽃과 하나가 될 때까지 불꽃을 계속 응시하라. 마음이 산만해진다면 당연히 산만해지겠지만 그 마음을 다시 불꽃으로 끌어오자. 매번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다시 데려와야 한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다시 데려오면 된다. 가장 좋아하는 의자 앞쪽에 있는 벽에 동그란 점을 붙이고 그 점을 응시하자. 마음이 산만해지면 다시 그 점으로 끌고 오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 있다. 의지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의지는 우리가 마음속 화면에 한 가지 생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 능력이다. 릴프 월도 에머슨이 말했듯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에너지를 준 대상이다. 집중한 상태일 때 우리는 원하는 대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 있다. 7번째, 서로를 규율하라. 이 책을 60일간 매일 아침 30분씩 읽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협력자를 끌어들이자. 친구를 한 명 찾아서 그가 이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 권을 사서 안겨주어라. 책에 짧은 메모를 남겨주면 더욱 좋아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라. 매일 아침 30분씩 이 책을 너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 내가 책임감을 느끼게 해줘. 나도 내가 책임을 느끼게 할게. 30분 동안 읽은 다음에는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고 토론도 하자. 이 행동에 전념한다면 이 책에서 읽은 모든 효과를 누릴 것이다. 누구라도 그 효과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따라서 효과를 누릴 것이다. 8번째,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라. 비전과 엔지니어링의 합성어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나 과정을 가리키는 개념인 비전이어링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상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전이어링은
마음에 질서를 가져오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끌어당긴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사방에서 제멋대로 펄떡거린다. 비전 이어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마음속 화면으로 가져와서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다. 그 사람은 생각대로 살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질서를 세운다. 트로워드는 바로 이런 질서가 천국에서 으뜸 가는 법칙이라고 했다. 질서는 시각화할 수 있는 천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질서는 경이로운 존재다. 당신은 질서에 매우 능숙해질 것이고 당연히 소득과 건강과 인간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생각들을 실천하고자 하는가? 그렇다면 확고하게 약속하고 책임 조력자를 뽑고 곧바로 시작하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라. 당장 지금 시작하라. 이 글을 읽는 순간 일을 저지르자. 하루에 30분을 할애할 것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지금까지 딱 30분만 할애해 왔다면 또 다른 30분을 추가해보자.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 다시 해보자. 이 요법을 60일 또는 90일 동안 계속 실천해보자. 얼 나이팅게일은 90일 동안 뭔가를 했다면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나이팅게일의 생각에 동의한다.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그 일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공부하라. 공부에서 얻는 보상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지금껏 희망하던 바를 훨씬 넘어서는 보상일 것이다.